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운세 같은 경우에는요. 프린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첫 번째로 보입니다. 연애적으로 정말 만족이 높은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연애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적인 어떤 제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카드상으로는 사실 본인만의 일적인 세계를 구축해놨을 그런 물병자리 분들이 보입니다. 1월 정초부터 조금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회사원분들보다는 자영업자 혹은 사업 혼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운세가 많이 보여지시고, 제가 지난번 연도부터 계속 독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꼭 그게 회사를 나오는 방향성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내가 원래는 뭐 부장님 컨펌도 받고 과장님 컨펌도 받고 이러는 절차가 되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월 초부터도 이전에 작년에 노력해온 만큼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은 더더욱 나의 어떤 입지가 확고해진 상황이신 것 같아요. 프리랜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님들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야 했다. 마케팅에 뭔가 혈안이 올라서 정말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손님들을 내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인지도를 얻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래처들도 유입이 좀 자연스럽게 오는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명함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일거리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일 것 같아서 개인 사업자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느낌보다는 나 혼자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의 개념이 더 가까운데 대기업에 다니시더라도 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내가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그런 분들 있죠. 큰 회사긴 한데 나의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나 혼자서 A부터 Z까지, A to Z까지 이제 일을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이 쏟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무래도 연말에 잠깐 밀어놨던 일들이 있다면 그걸 해치우느라 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고, 경제적인 카드가 또렷이 보이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던가 매출이 꾸준히 나와서 돈은 잘 벌리시는데, 특히나 이제 월 초에 뭔가 돈이 나갈 때가 많아서 내가 그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 돈이 잘 모이는 시기라기보단 모아놨던 돈을 야금야금 쓸 수 있는 시기라 소비에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연말에 잘 놀지 못했던 분들은 1월 정초에 어딘가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카드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혼자 이게 절벽에 서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카드인데, 해맞이 하시러 어디 동해나 부산이나 어디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왜냐면 1월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일 하나에, 메인 잡에 지금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제가 물병자리 분들께 매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건 좋지만 현재 본업을 버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혹은 그 안에서 심화된 과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조금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메인 잡을 지속하는 흐름이지 새로운 어떤 일을 해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그루밍을 해서 핫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죄송해요. 가족운이라고 한다면 가정운 자체가 좋은 흐름이라기보단 나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저도 요즘에 고민하는 게 이제 이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무실 개념의 어떤 공간을 맞이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하시던 분들도 사무실을 좀 찾아 나서신다던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일하던 거를 집안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스스로 회사를 가져야겠다. 나만의 회사를 내가 차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하게는 이제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본가에서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막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홀로 이제 타지 나가셔서 이제 혼자만의 독립한 그 방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가정운이 별로예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가정운이 좋고 나쁘건 간에 그냥 물병자리님들은 지금은 혼자가 좋은 시기여서 혼자 있을 뿐이지 가족들과 엄청 큰 트러블이 있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나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그게 좀 귀찮아지는 치근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주부이신 분들도 이 시기에는 내가 혼자 떠나고 싶고 적어도 내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나로서 살고 싶지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행동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대인관계운 자체가 나쁜 시기는 아니지만 역시나 독립적인 그런 마인드가 커지기 때문에 어디 공연을 보러 가더라도 나 혼자서 이제 정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느낌보다 이 시기에는 일은 적당히 그리고 휴식은 많이 취하려고 하는 느낌이야. 일을 아예 밀어놓고 하는 느낌은 아닌데 최대한 미룰 때까지 밀어놨다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아까 괜찮은 매력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물병자리 분들을 좋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이 사람 자체의 매력은 분명히 느껴요, 물병자리님들이. 근데 연애를 해나가기에는 이분의 어떤 뭔가 안정감이 우리 물병자리님들이 이제껏 쌓아온 커리어, 능력, 학력 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미친 듯이 대시를 해오시는데 물병자리님들은 그냥 뜨뜻미지긋하게 너가 날 좋아하는구나. 어디 한번 재롱을 떨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러시는데 사실 이분의 연애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그냥 물병자리가 날 좋아한다면 나의 이런 접근들을 좋아해 주겠지 이런 아니란 느낌이 든다고 해서 물병자리님들 입장에선 그냥 강아지가 나한테 재롱 부리는구나 나 좋다고 달려드는구나 끝! 이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얘 만날 바에는 혼자 살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보자면 커플운으로 넘어가 보자면 상대방의 그런 연락과 만나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귀찮아지는 시기입니다. 혼자만의 일 아니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만나자 해도 시무룩하고 아니야 나 그냥 혼자 있을래 너무 바빠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바쁠 땐 진짜 바빠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월 초에는 엄청 한적하시다가 월 말에 좀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거든요. 일이 많아지셔서. 근데 월 초에도 이 연인과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와이프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재회운 보도록 할게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호감도는 솔직히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내 커리어, 내 일, 내 시간을 빼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드는 느낌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빠서 이 사람의 연락이 와도 만나자 해도 뭐 한 3개월 뒤에 볼래? 6개월 뒤에 볼래?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회운은 크진 않다. 하지만 연락을 바라고 있었다. 재회운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재회는 안 해도 되고요. 선생님, 얘가 저한테 연락이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대답이죠. 우선 연락은 오는데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버린다. 너 뭐 꺼져 이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다. 나중에 불러면 보든지. 약간 이렇게 어른스럽게 끊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님들은 제가 금전적인 운에 대해서 굳이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말은 안 했지만 여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12월 운세인가?
아니면 2023년도 운세인가? 거기서도 물병자리 분들 뭐 금전적인 여유는 있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리딩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돈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해주지만 나 스스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물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New Love라는 카드가 보여지네요. 우선은 좀 새로운 사람들의 기운이 많이 보여집니다. 연애운은 있다 얘기할 거긴 하지만 연애적으로 좋은 사람이 내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연애적으로 굳이 나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선생님 이렇다고 하신다면 사업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혹은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카드상으로는 허니문이라는 카드도 뜨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도 이제 동료로서 아시는 분이어도 나와 호불호가 굉장히 또렷하게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관심사가 있는 대화를 하면 재밌는 그런 사람과 연이 닿는 그런 흐름이에요.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 나와 소통이 잘 되는 흐름은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도가 별로이지 않을까,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나를 등쳐먹으려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흥미가 있어서 다가오는 흐름인데 아마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사는 비슷하셔서 똑같은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뭐 어떤 컬러나 어떤 커피 테이스트도 비슷한데 이제 성격은 한 분은 막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 같은 스타일이고 한 분은 별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그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친밀해지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사업적인 제안을 해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제안이라는 게 남이 나에게 떠먹여주는 어떤 귀인의 운이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오너급이신 분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이 당장 시기니까 막 고민하고 아니면 막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느리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지금 나가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떤 이동수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물로 나가는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 해외로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이민도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 사업자분들, 셀러분들도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타오바오 이런 데다가 넓히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해외 진출의 꿈이 있다면 이 시기에 꼭 하세요. 수수하게는 아이를 데리고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며칠 다녀오고 몇 달 다녀오고 이거보다 진짜 어릴 때 다녀오는 것들이 가슴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소박하게라도 3박 4일이어도 좋으니까 혼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뭔가 내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해 투자를 과감하게 해도 되는 시기이고 플랜도 지금 당장 내가 해왔던 것만 잘하자라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높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시장을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내가 원래 하던 데만 단골만 상대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급이 높은 회사 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스스로 오퍼를 먼저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회도 들어오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내 실력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카드가 뜨셨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다 떠먹여주는 건 아니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죠.
그래도 엄청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어도 이제까지는 내가 뭐 집안에서 혼자 독학했다라고 한다면 큰 학원을 가셔가지고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시고 특강 같은 것도 좀 들어보시고 이러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적 향상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고득점을 더더욱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십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썸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만은 짝사랑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뭔가 성과를 낼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짓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간 이 사람이랑 친구로만 남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실 연인이 되어 간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지만 본인이 계속 대시를 해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귄다까지는 아니고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이 정도 대답은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좋아하던 그 사람보단 그리고 전 남친, 전 여친보다는 X보단 새로운 사랑이 정말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를 만나기 위한 새로운 모임에 나가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짝사랑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 연애를 위해서 좀 활동적으로 저변을 넓혀나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보여지시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많이 섞여가시는 그런 물고기 자리 분들이 보여요. 근데 연인과는 조금 투닥될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습니다. 서로 팽팽히 자기 의견을 안 줘줘요. 그래서 기싸움하고 별거 아닌 뭐 데이트 장소를 정하더라도 나는 이거 먹고 싶어, 한 사람은 고기 먹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뭐 레스토랑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플분들은 헤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되게 예쁘게 잘 만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투닥대면서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조금 가볍게라도 어디 멀리 좀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맨날 다니던 동네에서 뭐 데이트하고 밥 사먹고 이러면 더 다툼이 커집니다. 그래서 둘 다 안 가본 어떤 동네에 놀러 가신다던가 하면은 이런 좀 기싸움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한때가 되실 것 같아요. 재회운이나 원래 알던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낫다 라고 말씀드린 거 지금 재회가 궁금하신 분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친구같이 술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두 분 다 어떤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얼굴을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재회를 하실 거라면 이 사람을 예전에 만났던 그 관계성의 연장선에서 재회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싸웠던 거, 마음 아팠던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얘기해서 풀어나가기보다는 지금부터 처음 만난 사람처럼 배려해주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전에 조금 다투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상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들에도 서로 다투고 틀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셔서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고려하셔서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Attraction, Forgiving and Loving 이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네요. 우선 일적인 것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전무성을 가지고 본인이 확고하게 나의 위치를 다져온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그래서 더 이상 일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부침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능력이 다져지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뭔가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고객층에게 내가 정말 성실성의껏 서비스 정신으로 임했다, 애정으로 대했다 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정말 나의 이득만 가지고 가려고 냉정하게 쳐내려고 하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네일샵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물론 네일샵에서 손톱도 예쁘게 잘하는 건 기본이죠. 근데 그 외에 내가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친구처럼, 언니처럼, 엄마처럼 손님들한테 뭐 디저트도 해주고 막 이거 드셔보세요. 아 너무 예뻐요. 이런 서비스 정신을 정말 많이 발휘하셨다면 이 시기에는 진짜 기술력 하나로 내가 끝장을 내야겠다. 뭔가 감정노동은 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혹은 동료의 어떤 어리광 아니면은 막 힘들다 하면 내가 일 다 해주고 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셨다면 그거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자부심은 보여지세요. 그래서 일적으로 해나가는 거에 더 이상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지연이 되고 고민이 돼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냥 결정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되게 좋은 기회가, 대박의 기회가 들어온다 까지는 아니긴 하세요. 왜냐면 이번 한 달간 스탠스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꼬박꼬박 잘해내가자 라는 마인드가 보여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나에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100명을 만나면 100명 다 노력을 했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해야 되는 그냥 메인 잡 거기서 진짜 꼭 해야 되는 것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는 거죠. 쇼폼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약간 권태가 온 그런 간호사 롤플레이 영상을 찍은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신다면 2, 3년 차까지 미친 듯이 막 우리 환자분들한테 엄청 친절하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러시는데 사실 간호사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하루하루 맨날 아픈 사람 징징거리는 거 듣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과도할 필요는 없고 나는 환자의 컨디션을 봐주고 의료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메인 잡이기 때문에 응대는 대충 영혼 없이 하고 그냥 나는 뭐 혈압 재주고 뭐 확인하고 이런 거에도 신경 쓰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말투는 아 그러세요? 아프시군요? 어떡해 이러지만 표정은 전혀 안 웃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모든 직업군은 사실 통용되는 얘기죠. 이제 카페를 했다면 예전에는 내가 한 분 한 분 다 너무 신경 많이 써드렸다.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맛있게 빵 굽고 맛있게 커피를 내려주고 청소 깨끗이 하고 이거에 집중을 하지 서비스에 막 미친 듯이 생각을 하진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행정직,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좀 많이 염증을 느끼지 않지 않나 싶어요. 이제 프리랜서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게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애정이 있어야지 다음 일도 그 담당자분을 통해서 더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내 일에만 딱 신경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실속을 차릴 수 있는 흐름인데 이제 주변인들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간호사라면 병원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아 진짜 많이 반했다. 양자리 원래 되게 착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확 바뀌어? 이런 얘기가 들리겠지만 저는 너무 노력하라고 말 안 해요. 왜냐면 저한테 저도 한 6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완전 신입이신 분이 이제 어디에 지점장이 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막 은행원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좀 태움을 많이 당하시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오셨었는데 그런 분들께도 제가 누누이 말해요. 이게 3, 4년 차까지는 윗사람들한테 찍히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는 해줘야겠지만 그 이상의 연차가 되면 될수록 착하기만 하고 모두를 배려해주는 건 일적으로도 분명히 로스가 날 거다. 효율적이지 못할 거다. 업무 체계
한계를 봤을 때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할당해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알고 가셔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제 4, 5년차 되시는 분들께.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께도 그 말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한 거 좋죠. 다정한 거 좋죠. 근데 회사 생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웃어주고 너무 착해 보이면 거래처에서 만만히 보거나 이제 다른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피보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냉정해진다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한 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되지 아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데 혹시 예술계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방향을 그렇게 열심히 봐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엎어져 나오기도 했고 여기 다른 카드의 연관성으로도 봤을 때 내가 이 시기에는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재밌게 내 감성을 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곡을 만들고 이러기보단 철저하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될 것들만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내가 원래 공연 같은 걸로 먹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활동들은 조금 약해지는 흐름이에요. 대신에 내가 강사일로 이제 벌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한때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술 작품 만드시는 분들, 곡 작업하시는 분들도 종종 오시곤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나도 현실적인 돈벌이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슬아 작가님도 왜 글도 열심히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셨지만 그 전에는 벌이가 힘드시니까 아이들 글쓰기 선생님으로도 활동하셨고 출판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방안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성의 어떤 일들을 더 잘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마세요. 사회적인 운들은 대체로 잘 읊어드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읊어드린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 중에 조금 다른 별자리 분들 중에서는 제가 해외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떤 처음 하는 일들을 시도하기엔 좋지 않고 지금 내가 컨트롤하는 어떤 판을 넓히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한때입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원래 하던 것들 중에서 제일 메인인 것들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으시니까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치, 뭐 유흥 이런 거에 빠지고 싶어 하실 수 있는 흐름인데 그런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은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 뭔가 잘못되는 게 좀 오래오래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고요. 연애운 넘어가 볼게요. 이게 연애운으로 치자면 양날의 검이죠. 왜냐면 지금 연애보다는 사실 내 일에 집중하고 싶고 연애를 하시더라도 내 스스로 원하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연애를 하신다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을 건지에 대한 합의를 하시고 가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에 맞춰줄 사람은 솔직히 없을 가능성이 높고 눈이 높아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조금 까다로워지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이성적인 매력도 확고하게 보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학력이나 이력도 괜찮아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요소들이 내 이상형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은 흐름이시고 뭔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짝사랑이 있었다, 기다리던 뭐 전남친, 전여친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좀 포기하는 흐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플이신 분들도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상대방이 술 먹고 혹은 뭐 여사친, 남사친이 있어서 내가 화나는 그런 내가 싫은 일을 해서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으신데 결과적으로 딱 헤어지는 모습까지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Forgiving이라는 카드가 우선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대신 용서를 조금 진중한지 아닌지를 되게 판단을 하려고 하셔서 만나려고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라는 행동을 보여야 이 사람과 다시 잘 만나서 관계를 유지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재회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재회를 이제 포기하는 흐름으로 가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Memories and Remember Us라는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추억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세요. 아무리 전 남친, 전 여친을 그리워하셨더라도 이 시기에는 나도 이제 슬슬 뉴페이스를 만나야겠다. 그 사람은 놓아주자 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잊혀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 나쁘게 볼 순 없고요. 즐겁게만 지낼 수 있는 한때라기보단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남이 내 거를 좀 취할 생각이 있는가 아닌가도 면밀히 지켜보면서 가면 더 좋을 한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를 확립하신 이후에 자기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흐름이네요. 속도가 붙었다,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느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침없이 자기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황소자리 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혹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상사, 거래처, 협력사들의 등장이 있기 때문에 귀의 눈도 꽤 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귀 기울이면은 나에게 더 좋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디스크리비디오 1이라는 카드, 밸런스라는 카드 두 가지 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그런 흐름이죠. 귀한 인연을 통해서 내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조금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여쭤보는 적극적인 활동이 우리 황소자리 분들께 좋은 운을 가져다 주실 것 같습니다. 이동수가 길하기 때문에 출장 혹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길한 흐름입니다. 구직자분들은 지금 열심히 서류를 넣어보시는 그런 한때가 되시겠어요. 내 자리를 찾아가시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딱 합격된다까지는 아닌데 꽤나 넣으면서도 스스로 내 스펙이면 여긴 들어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거고 아마 다음 달쯤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꽤 길해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자들보다 돋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격운도 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도 시험 발표를 기다리신다면은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친다면 이제 입학금 내셔야죠. 뭔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뭔가 등록을 하는 혹은 기숙사나 새로운 집으로 이동을 해서 이사를 해서 가계약을 마치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쁜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예쁜 가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성이 보여지네요. 이동은 보이지만 해외라는 느낌보단 국내 혹은 다른 동네 정도일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원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되 출장 정도가 많다 혹은 내 일로 인해서 뭔가 활동들이 넓혀진다 이런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령 뭐 변호사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누군가가 멀리 있으신 분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고객처가 좀 멀리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신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혹은 이제 내 메인 잡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서버 잡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되게 흔하죠?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본다던가 내 상품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 상품 홍보를 위한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사장님 브이로그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해보기 좋은 시기예요. 인기가 많이 좋아지는 시기라기보단 내가 한번 노력해보는 시기고 조금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진짜 진중하게 고민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신다기보다는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시 내려놨는데 아 이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금방 나의 팬들, 내가 뭔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 활동 범위를 넓혀가보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라 라기보다는 원래 내가 알던 거에서 더욱더 조금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껏 계획해왔던 어떤 플랜이 있다면 확대해 나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품을 늘리거나 하는 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동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사, 이직 등등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전적인 것들은 이제부터 돈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 돈이 많다, 대박 난다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조금 고급스럽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기예요. 소정의 돈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만은 엄청 여유롭다 하긴 조금 그렇고 현재 있는 그 원래 받아왔던 월급보단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도 나쁘진 않죠. 근데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이런 느낌보단 사업상 비즈니스 미팅 그런 게 많이 뜨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꽂히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와서 내가 조금 골라서 만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잘 알던 사이라기보다는 일적으로 만나신 분이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새롭게 이제 이름부터 알아가셔야 되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둘 정도가 보여지시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한 달 내로 결정을 하지 않으시고 남사친, 선후배, 여사친 요 정도로 지내시면서 둘 다 한번 간을 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내담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하물며 명품백을 하나 사시더라도 아니면 차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해보고 사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여러 명을 만나보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제일 맞는지를 골라서 결혼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쭉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여러 명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되게 나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기에는 그래도 둘 다 고려를 하라고 보여집니다. 둘 다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한 분은 되게 고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만날 수 있는 성숙한 연애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대라면 한 명은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하신 상반된 매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결정을 하는 건 추천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연애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본인이 질질 끌면 한 분은 도망가 버릴 수 있겠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결정을 하는 판단력은 필요로 합니다만은 우선 둘 다 1, 2주 정도 만나보는 거 정도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남사친, 지인 정도로요. 그중에서 한 명을 아마 선택은 하실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는. 근데 딱 너랑 나랑 사귀자라는 건 상대방에게 자꾸 미룰 수 있는데 본인이 확신이 생겼다면 조금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언제 고백해 올려나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왜냐면 두 분 다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황소자리가 나 안 좋아하나? 이러면 그냥 바로 가버릴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라도 결정을 이번 달 내로는 좀 결정하고 나 너랑 잘 만나보고 싶은데 어때? 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그렇게 본인이 끝을 내야지 그 사람과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흐름인데 조금
사회적으로 더 편안한, 안정된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서로 일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한 분은 일을 하고 한 분은 쉬더라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면서 이제 데이트는 또 시간을 따로 내서 만나는데 연애와 연애 외의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잘 찾아가지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일에 집중하시다가 뭐 하루 날 잡아서 되게 좋은 곳으로 놀러 가시거나 호캉스 가시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좋은 한때 같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가정이 평안한 한때입니다. 서로 각자 노력해야 될 부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으면 높았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좋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되게 꽂혀서 재회를 하고 싶어서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황수자리님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황수자리 분들의 X가 연락이 오거나 만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는 듯이 받아들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되게 좋죠. 근데 다 카드가 뭐가 나왔냐면 전반적으로 일의 성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너무 좋은 사람과 사귀자라는 말하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보여지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2월 딱 되자마자 우리가 사귀자라고 하거나 2월달 되자마자 합격이 된다던가 하는 등 성취 자체는 2월달에 있겠지만 본인이 그 성취 직전에 목도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조급해 마시고 행복한 한 달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님들,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여러 장 눈에 띄네요. 에로틱 블리스라는 카드,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고, 풀튠이라고 되게 깔끔하게 여기서는 보여지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상황 자체가 많이 급변하시는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일상의 쳇바퀴를 그냥 굴려나가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새로운 직장, 이직, 뭔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시면서 가시는데 뭔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덜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불편했던 분들이 있다던가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혹은 누군가에게 배려받지 못했다, 이런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내려놓고 내가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연인을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다 라고 할지언정 이 시기에는 나 스스로 홀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Love Yourself First 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시간보단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이 시기에는 길하시고요. 여기에서 Release Your X라는 카드가 보여졌는데 꼭 전남친, 전여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부족했다고 여겼던 것들, 특히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끊어내려고 하시는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 혹은 실망스러웠던 일을 정리하거나 더 이상 노력을 투여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노력을 막 열심히 하기보단 그냥 유지 정도만 해야겠다, 이렇게도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부진했던 것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왜 이게 안 됐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솔루션 혹은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도 에로틱 블리스라는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분들은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부진하지만 나 스스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와 다투고 이 사람과 해결이 될까?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부진했던 사업이 있었다. 프리랜서라면은 내가 생각보다 뭔가 돈이 안 되는 거를 계속 해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돈이 될 만한 거, 거기다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시간, 뭔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치중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내 내면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아마 일상이 바쁘셔서 휴가를 내고 어디 쉬고 이럴 수는 없으시겠지만 혼자만의 이제 저녁 시간이나 밤에 자기 전에 한두 시간이라도 명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한적한 카페, 요즘 24시간 카페 많잖아요. 그런데 잠깐 아무도 없을 때 가셔가지고 내 인생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의 계획이 이외로 평생의 계획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의 마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무리하게 벌리는 거 당장은 아니에요. 이 시기에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고 엑셀에다가 계획표를 이렇게 짜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짠 다음에 이 안을 한다면 A안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것까지 한번 고심해보고 B안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퍼포먼스가 이 정도는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만약에 성공했을 때를 또 가정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획표를 굉장히 세세하게 짜놓으세요. 당장 실행할 때는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입니다. 이제 학생이시다 아니면 취준생이시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뭐 학과 성적은 잘 받아왔고 그리고 나름 뭐 이력서에 넣을 법한 다른 활동들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내가 대외 활동에서는 조금 별로 그렇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자격증을 따자 라고 한번 계획해 보시고 이번 달부터 이제 뭔가를 시작한다기보단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혹시라도 회사 취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플랜 B 정도로 내가 취미로 했던 뭐 미디를 찍고 있었다면은 이거를 뭐 기획사에 한번 보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유튜브도 하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학과를 살려서 취업을 못하겠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디 찍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인스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더욱더 인스타를 어떻게 하면 상업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한때입니다. 주부이신 분들도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분들이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이런 시기라기보단 각자 힘든 한때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내가 지켜만 보는 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한때이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학원 알아서 잘 가. 너 공부 안 해?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원은 어때? 그리고 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때? 자습할 수 있겠어? 혼자 독학할 수 있겠어? 아니면은 선생님이랑 관계는 어때? 우리 학원을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가회는 어때?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실질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결정을 딱 하시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우선은 알아보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왜 힘든지 들어보고 사람들 관계가 문제인 거야? 아니면은 그 회사의 일 자체가 힘든 거야? 를 알아보시고 조언을 해주거나 실질적으로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냥 응원만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가족에 아마 국한된 얘기일 것 같아요.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에 준하는 연인 혹은 친구들인데 내 평생지기의 친구들 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기운은 솔직히 없고 내 스스로 내 주변 사람들도 아우르면서 가셔야 되는 한때인데 웬만하면 스스로만 좀 챙기고 가세요. 제 내담자님들은 다 너무 주변 사람들 챙기다가 자기 실속을 못 챙겨서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평소만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내가 더 매출을 더 많이 벌고 싶어 라던가 학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생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싶어 이런 목표가 더 커지는 시기라 불편함을 느끼면서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로 가져가시면 좋겠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당장 뭔가를 딱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리스크가 적으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시기입니다.
너무 덜컥 뭘 해야겠다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갑자기 공무원을 해야겠다. 왜?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결제 다 하시고 인강 들으시고 막 교재 이만큼 쌓아서 사 놓으시고 나중에 안 하시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고민만 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되게 딥하게 심도 있게 짜세요. 그리고 실행은 2월 정도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취업 합격의 운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긴 한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고요. 내가 엄청 대단하게 특출나게 잘 되는 운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모전, 나의 어떤 예술성을 갖고 표현하는 것들, 공모전에 가까운 흐름인 것 같아요. 취업이라기보단. 근데 취업도 미묘하게 있어 보이긴 하니까 한번 노력해보시되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넣을 때보다 이 시기에는. 이사이직의 운도 크게 없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재회운이 많이 보여요. 특히나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던 그런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붙을 수 있는 한때고 뉴페이스를 만약에 만나셔서 이 시기에 마음이 맞아서 사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랑은 헤어질래도 못 헤어지는 질긴 인연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그런 인연을 만나면서도 이 인연이 되게 나에게 뜻깊은 인연이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났네 이런 감각일 거예요. 근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건 사실 솔로이신 분들 말고도 커플이신 분들 혹은 부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나의 옆에 누군가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스스로의 뭔가 능력 향상 혹은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내 스스로 다독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연애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새롭게 더 행복해지는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속상할 수 있는 시기긴 하지만 뭔가 관계가 있다면, 연인이 있다면, 부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깨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의 우울함은 좀 잘 달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시기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자리 분들 세퍼레이션이라는 카드와 특허이라는 카드 굉장히 극단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연애운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있으셨다. 뭐 일적으로 내가 진짜 이건 성공시켜야지 라는 프로젝트가 있으셨다던가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진짜 이거 메인 상품이다, 메인 서비스다 싶었던 거 아니면 제일 큰 단골 거래처에 집착을 하셨다 면 그분들과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시거나 아니면은 그 중요하고 아닌 거를 갈라가지고 관리하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 딱 보자마자는 사업적으로는 거래처를 한번 샥 정리하시는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져요. 나에게 진짜 알짜배기 거래처들만 남겨놓고 이제 그 외에 조금 자질구레한 분들은 끊어내려고 하시는 그런 흐름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나 이제 술자리를 잘 가지면서 침묵을 다져 나가셔야 되는 그런 직군들 있죠. 기자, 방송국 뭐 이런 직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데 사실 뭐 웬만한 기업분들도 거래처들이랑 식사하고 회식은 하시니까 그런 회식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실 건데 그 속에서 나의 진짜 확실한 라인만 잡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사적으로 이제 좀 유력 인사들과 친해지면서 내 주변에 좀 가치 없는 인연들을 끊어내시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주부라고 하신다면은 나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만 냅두고 왜 쓸데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모임들 있잖아요. 막 그냥 엄청 큰 교감 없이 심심해서 그냥 단톡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되게 동적으로 뭔가 고민하는 게 있었다면은 어느 정도 소정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이제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떠오르거든요. 이제 안 나가서 고민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낮춰서 내고를 해줘서 안 팔리던 걸 팔거나 이제 뭐 전세 줘야 되는 거를 전세를 주거나 월세 줘야 되는 거를 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뭐 가령 당근 마켓을 하시더라도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쩌지 고민하던 게 있다면 조금 내고해줘가지고 이 시기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떤 거래 계약을 하실 때 사업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시기에 거래 계약은 되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요건을 맞춰줘야 돼서 내 입장에서 엄청 큰 이익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사는 되는데 좀 찝찝한 성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합격운도 있지만 이게 약간 물론 취업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1순위, 2순위 기업 학교에 넣어서 합격을 한다라기보다는 나 또한 좀 하향 지원하셔가지고 합격하는 흐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연봉 협상하실 때 돈을 많이 맞춰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낮게 갈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뭔가 거래 계약 단가별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기에 본인에게 뭔가 피해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자재, 식료품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셔야 되는 뭐 마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품질 같은 거 조금 꼼꼼히 보시고 특약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그 품질에 대한 얘기를 꼭 넣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에게 로스가 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적으로는 내가 너무 착하게 대해주려고 해도 상대방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연애운으로 볼게요. 솔로이신 분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과 되게 빠르게 인연을 맺어갈 수 있는데 좋은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유흥을 좋아하시는 그런 상대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어쩌다가 만나서 정말 불같이 금방 연애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나는 안 돌아봐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외모가 너무 수려해가지고 인기인이라 내가 마음 불안한 상황. 그래서 이 시기에 빠르게 만나진 인연은 빠르게 헤어지기 쉽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유흥가에서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 이게 너무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뭐 무조건 클럽에서 만난다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가볍게 술 먹으러 가서 합석한 뭐 이런 사람들과도 연이 닿을 수 있는데 그냥 재미로만 만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뜨셔서 진중하게 만나기에는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아까 유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좀 유흥에 대한 얘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모로 술자리라던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노는 자리인데 이제 카페에서 화기애애하게 발전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한 그런 모임을 나갔다가 걸리거나 요즘에 단톡방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런 방에 있었어요 이러시면서 모임에 나가서 헤어지자고 왔어요. 이런 내담자님들도 많으신데 우리 개자리님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애인이 보면 싫어할 법한 것들을 들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 수 있기는 하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안 하겠다라는 약속만 받으면 안 헤어지려고 하실 수 있는데 커플에 따라서 헤어짐의 유무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고 부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한다 치면은 재산 분할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노는 거 이제 터치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풀어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이혼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결혼도 인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한 주다. 근데 내 남편이 진짜 착했고 내 와이프가 천사 같다. 이러면 걱정 말고 그냥 가세요.
이건 그냥 운세일 뿐이니까. 그리고 재회운, 재회가 다시 될 수도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도 금방 깨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긴 했겠지만 솔직히 재회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당장 외로워서 심심해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좀 높네요. 순간의 외로움으로 재회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설이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자자리님들 케미스트리 그리고 웨딩이라는 카드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이디어 로맨스라는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연애운 이따가 얘기는 할 거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진중하게 연애만 하기보다는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만나간다 이런 좋은 의미도 가능하겠지만 사회적인 모습에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단순히 돈을 벌어서 한 달 한 달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커리어, 내 인생에 어떤 커리어를 쌓아갈 건지 혹은 천직이라고 말할 법한 나에게 진짜 맞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맞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 나는 월급쟁이로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월급 받는 거에 만족하고 가셨다면 이 시기에는 조금 더 내가 능력 발전을 위해서 커리어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면서 가야겠다라고 하거나 대기업으로 내가 이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즐겁게 뭔가 즐기고 이러시는 흐름들보다는 남들 보기에 좋은 어떤 간판을 따려고 하시는 흐름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뭐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신다던가 혹은 이직을 위해서 내가 경력을 더 쌓아야겠다라고 뭔가 미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동하기에 좋은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기업을 목표로 해서 내가 스펙을 하나씩 쌓아가시는 그런 취준생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직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당장 뭔가가 딱 된다라는 흐름은 솔직히 아니에요. 취직된다, 합격한다는 아니지만 내가 나의 생각의 틀을 깨서 더 넓은 미래를, 더 높은 가치를 가기 위해서 생각을 아예 바꿔가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잘 해내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이력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라면 거기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보이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를 되게 서포트해줬던 어떤 친구 아니면 선배님, 선생님, 엄마 이런 여성의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나를 서포트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미래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도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시면서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어도 당장 내가 5만 원, 10만 원 하루에 더 벌어야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목표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그냥 지금은 영세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업계에서 한번 내 브랜드를 진짜 크게 키워서 1등 브랜드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뭐 가령 코딩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프로그램 짜시는 프로그래머 이러신 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돈 주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플을 만들어줬다, 프로그래밍을 해줬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시기에는 진짜 뭔가 인류사에 남을 법한 이 어플판에서 내가 진짜 기억에 안 남으면 안 된다 싶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원대한 꿈을 갖고 가시는 거죠. 아니면 나만의 어플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경우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조금 자기의 상황에 대입하셔가지고 이 한 달을 더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냐? 이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해외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나은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고 금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여유롭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평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크게 보여지네요. 근데 이 세상에 사실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란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우선은 가볍게 알아보는 정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이번 안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신데 무리해서 진행하지 마세요. 어떤 거래 계약이 되는 흐름은 없고 이직, 취직, 운도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라 현재 하시던 그 수준의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알바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긴 하겠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알바해야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운이 좋은 시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오붓하게 여러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내는 한 달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가끔 연락해가지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밀한 한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 이동수가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지낼 것 같고 이 사자자리님들의 카드들은 어딘가 나아갈 계획은 세울 것 같은데 이 한 달간은 웬만하면 본인이 사시는, 거주하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 계속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으로 되게 좋은 시기죠? 솔로이신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끌리는 사람을 만나시기보다는 이제 결혼까지 고려하면서 만날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나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예쁜 애 하나, 잘생긴 애 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 하나 이렇게 둘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실 수 있는데 고민하시다가 둘 다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드로는 사실 이게 말이 뭔가 예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라는 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이번 한 달 동안은 그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결혼까지 생각하시면서 가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하시긴 하셔야겠지만 너무 본인의 그 기준선이 높지 않은지를 한 번 더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결혼까지 진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만날 수 있고 미래 계획을 세운다 정도가 아니라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결혼 계획에 뭔가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장은 언제로 할까? 우선 상견례부터 하자.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잡고 뭐라도 하나 하는 시기.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혼집 구하시나 보죠.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동거부터 시작하자라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하는데 이제 부모님 얼굴 뵙고 그러시느라고 멀리 다른 지역에 오가시는 그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이신 분들도 되게 좋죠. 서로 너무 좋아 죽어서 신혼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이 되셨든 20년이 되셨든 다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낼 수 있는 한때 같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찔러볼 수는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서로가 되게 나 이만큼 발전했어. 너랑 헤어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직장도 괜찮게 잘 다니고 안정이 생겼어. 그래서 예전처럼 너한테 호락호락하게 뭔가 받아주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되게 루즈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자리님이나 아니면 상대방이나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썸 타는 사람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약간 삼각관계와 같기 때문에 당장 제외가 딱 된다고 하기엔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사주서리 분들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사주서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 동안 굉장히 업무적인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시기이고 정신적인 밸런스 혹은 일과 나의 개인적인 시간의 밸런스 이런 중심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적으로는 성과를 내보이고 업계 내에서 아니면 회사 내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일로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부이신 분들이어도 뭔가 엄마로서의 노력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라던가 가족들을 참 살뜰히 아끼지 이런 좋은 평판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보단 아,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미친 듯이 노력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자 혹은 나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하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해나가고 싶은데 내가 원래 뭘 좋아했더라? 이거부터 좀 되살리셔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엄마로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 챙겨주고 이런 주부로 지내시다가 이제 돈벌이를 시작하는 워킹맘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 아니면 프리랜서로 내가 일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다면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아서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일은 어느 정도 뭐 9시부터 6시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다른 시간에 더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지 라고 마음은 먹으셨는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전시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세미나, 강연 이런 거 들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꼭 그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살고 이럴 생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당장은 내가 너무 몰두했던 어떤 일, 관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조금 뇌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주듯이 그냥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머리를 환기하는 활동들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역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카드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1월인 거를 감안을 하시면 이제 뭔가 교육 같은 거를 듣고 싶은데 그게 당장 직장생활이나 아이를 케어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꼭 참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온라인 그런 클래스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이제 유튜브에 되게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외국어 같은 거 공부하셔도 되게 좋은 시기죠. 뭔가 내가 원래 하던 거에 좀 벗어나서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를 뭘 할지를 너무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묵묵히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너무 고민한다면 제가 추천드린 대로 좀 외국어 한번 고민해보세요. 뭐 대단하게 유창하게 원어민 정도로 할 필요도 없고 기본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런 거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해왔던 메인잡, 내가 해왔던 사업군에 너무 집중해서 하기에는 지금 완벽하게 본인이 해야 될 걸 다 하셨고 최선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을 투여한다 해서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가치들을 더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과 내가 원래 하던 일을 결합시키면 나중에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당장은 그것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좀 재미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여지세요. 근데 모든 직장인분들이 그렇겠죠?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똑같은 일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멍 때리고 있고 야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제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대체로 뭔가 공무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9시부터 5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딱 땡치면 집에 오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력소를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월급 꼬박꼬박 이렇게 찍히는 정도의 금전운만 보이기 때문에 큰 여유는 없고 여기 카드에서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카드들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내 컴퓨터 화면이라던가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도 본인에게 좋은 운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책이나 영상, 다큐멘터리 이런 거라도 좀 보면 좋겠네요. 취업 합격운이라기에는 사실은 크게 보여지는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는 한때긴 합니다. 만 엄청 취업운 자체가 좋은 시기는 아니라 노력을 부단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직의 운도 크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기가 내 최적의 장소야.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좋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어떤 거래 결과를 바라고 있었던 분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도장을 찍는, 판결이 나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소정의 이익을 챙길 수는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취미생활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뭔가 간접적으로 내가 알아가보고 궁금한 거를 찾아가 보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에 더 내가 집중하시기 때문에 연애가 재미없는 한때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조금 소극적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무리해서 저는 연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뭔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차라리 좋겠고 솔직히 좀 환경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돼줘요. 만약에 여자 남자 골고루 잘 섞여서 프렌들리한 회사에 다닌다면 그냥 연애운 자체가 높아진다고 또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혼자서 일하셔야 되는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 없이 일하셔야 되는 상황 약간 독방에 혼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나 나 혼자서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뭔가 좀 노력해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한때라 쉬셨으면 좋겠고 커플이신 분들도 헤어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막 너가 싫어졌어 라기보다는 내가 커리어적으로 더 집중하고 싶은데 너랑 지내면 힘들 것 같아. 너가 나 배려해줄 수 없다면 헤어지자.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맞춰줄 테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되기에는 서로 뭔가 합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우리 처녀자리님들이 재회를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 이런 거 지켜줄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요건들을 조목조목 따져놓고 상대방한테 들이미는 건 보여요. 나는 재회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고민 좀 해볼게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고 연락을 친구처럼 소소하게 하는 흐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너 재회할래 안 할래? 라고 했을 땐 나는 지금은 당장 너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처녀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궁수의 모습도 보이고 뭐라 그러죠? 병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병사라기보단 조금 더 높은 직급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림이 보여져요. 여기에서도 Five of Wands라는 카드도 이게 약간 너무 예쁘게 그려놔서 막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치열하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그런 그림이 많이 보여지네요. 이제 거래처와 이렇게 다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진상 고객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어하시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이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랑 뭔가 자꾸 실수가 생겨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한때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싸워서 진다라는 카드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내가 밀고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무조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다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한때는 아닌 것 같아요. 천칭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조금 그렇게 싸우거나 이러기보단 하하호호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셨다면은 이 시기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뭔가 일의 성사가 너무 더디겠다, 실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유, 세상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싸워야 할 땐 싸워야지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겠지만 나의 권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 화를 쏘고 있는 여성이 왜 화를 쏘냐면요. You deserve love라는 카드가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그걸 가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싸우고 내게 아닌 걸 갖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이걸 줘야 돼 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 걸 빼앗아 오기 위해서예요. 빼앗긴 걸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래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건적으로 이제 밀리지 않고 내 거를 푸시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부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껏 노력해온 건 나의 선이었지 나의 의무는 아니다. 나 이제부터는 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한때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라기보단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의 흐름에 더 가깝긴 한데,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독서실에서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군다라던가 학원에서 너무 간섭을 해서 나의 공부 스케줄이 흐트러진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 생활하시면 사실 웬만하면 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 시기에는 조금 나의 의견을 더 강하게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사소하게는 가족들과 싸울 때에도 나의 의견을 개진시키는 게 좋을 한때라는 거죠. 대학생으로 치자면 뭐 동아리에서 나의 의견을 밀고 나갔을 때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한때이실 것 같네요. 근데 1월달이라 좀 아쉽네요. 취업 합격의 운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이사 이직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Free Yourself라는 카드가 보여지기는 하셔서 뭔가 통금 있던 그런 분이, 성인이어도 통금 있는 분들 은근히 있으시거든요. 가족들이랑 사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부턴 내 맘대로 할래 라고 하셨다던가, 아니면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 시기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제 2, 3년 차 분이 예전에는 내내거리면서 일을 하셨다가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시험 합격이랑은 조금 결이 멀고, 이제 시험 공부하시다가 열받아서 나 다 때려칠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금전적인 운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경쟁자들과 열심히 대립하고 이겨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면 좋겠고, 자꾸 구설수나 다툼이 일어나니까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물론 피하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은 일 때문에 피하시기보다는 뭔가를 계속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된다고 아무도 안 만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해나가셔야 되는 시기네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이제 솔로이신 분들은 사실 누군가와 진중하게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으셨지만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나기 싫어하나 보다라고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찔러보고 뭔가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더 대시를 하시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뭐 전남친이든 전여친이든 썸남이든 썸녀든 얘한테 오늘 뭐행 이렇게 보냈는데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 미친 듯이 나 영화 보고 싶은데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물어보시고 싫다 하시면 그러면은 밥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대시를 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봐줄 가능성이 살짝 보입니다. 포기하라는 카드가 나오면 사실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포기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해서든 한번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흐름이실 것 같아요. 잘 된다 아니다 라고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는 결과로 보여지긴 하지만 카드로서는 스스로가 나에 대한 어필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다는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예 반응도 믿음도 없었던 그런 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좀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이런 대답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서로 잘 지낸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싸움의 이유가 한 분은 좀 문제가 생기면 말을 안 하고 회피하시는 성향이고 한 분은 그걸 하나하나 다 말로써 풀어내셔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잠수까지도 탈 수 있는데 헤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대화로 풀고 싶은 분이 끌어내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우리 잘 만나자. 근데 너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낼 것 같아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솔로운에서 말씀을 드렸죠.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 연락을 먼저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단히 노력한다면 재회를 이룰 수는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까지 재회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게 되실지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천칭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갈자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getting to know each other 그리고 Six of Cup이라는 카드도 보이고 여기 give your relationship a chance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원래 알던 사람들과 만나서 좀 화목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부터 알았던 미유해 인사해줘. 안녕. 싫어. 알았어. 원래부터 알았던 학교 동창, 동기 혹은 뭐 같은 회사일 수도 있겠고 어떤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인연이 길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생판 모르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아는 선배들, 지인들, 선생님, 은사님 등등에게 다가가셨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뭔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나의 지인과의 이런 만남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더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방들은 이제 나에게 뭔가 바라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러빙게이지라는 카드를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뭔가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이런 친구한테 돈 빌려주신다던가 밥이라도 내가 사주게 된다던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고 오는 분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해요. 특히나 예전에 뭔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하시면서 들어오는 그런 인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Give your relationship a chance라는 카드가 보여지시는데 용서를 받아줘 라고는 말을 하고 싶지만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때긴 한데요. 감정적으로는 행복하지만 내가 내어줄 게 너무 많아져서 나에겐 피해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인사청탁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뭔가 돈을 바라고 너가 하는 일에 알바 좀 나 좀 써주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거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사업자분들한테는 너가 하는 일에 나 어떻게 좀 끼워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인이라고 친다면 이제 일함에 있어서 내 정갈자리님들 핑계를 대고 정갈자리님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혹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은 정갈자리님들이 뭔가 정의 목이 말라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받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킬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상으로도 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하물며 부동산 같은 거 이제 이사 가려고 알아보시려고 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의우는 크게 보여지진 않는데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돼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쓰려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더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갈 것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사람 중에서도 정말 내가 믿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좋은 한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구별해서 만나셔야 되는 한때라고 보여지네요. 혹은 내가 아이를 케어하셔야 되는 직군에 있으신 분도 있겠고 어머니면 우리 아이도 챙기셔야겠죠. 그런 분들은 학원생들이 늘어난다는데 내가 이벤트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 지출 비용이 꽤나 어마어마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없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의 실속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당장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하고 스스로 뭔가 품을 넓게 더 많이 돈을 쓰게 되신다면은 남는 게 오히려 더 없어지는 상황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한때긴 하네요. 제가 뭔가 뭉뚱그려서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회사원이든 다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주된 메시지는 이제 사람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알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하시니까 잘 구별해서 그 사람과 좋은 영향만을 받기를 바랄게요. 이 시기에 돈놀이, 도박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투자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류는 진짜 안 되시고 뭔가 일적인 제안이나 아니면은 원래 알던 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데 여기 너 할래 말래? 이런 얘기가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올리는 것까진 좋은데 일적인 거에 대한 기대는 없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명예직스럽게 하시는 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내 명함에 써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막 이걸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거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라고 하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다면 내 노력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조율해서는 하라고 뜹니다. 거래 계약을 굉장히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안 되는데 나에게 어쨌든 명예로운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합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합격은 됐는데 생각보다 명성에 비해서 돈을 안 주네 이 회사가,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성취를 해서 뭐 합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끝을 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 싶어서 속상할 수도 있는 흐름이라 좀 아쉽네요. 경제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 케어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 관련돼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셔야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 특히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가성비를 어쩔 수 없이 따지게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솔로이신 분들은 알던 사람들 중에서 연이 생길 수도 있는 한때입니다만은 이 사람과의 연애가 막 엄청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인연이라기보다는 조금 서로가 대면대면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감정 표현이 없어서 서로 애정이 막 오가는 느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한 커플처럼 서로 어색해하는 그런 감정선까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의 어떤 이력, 조건, 이런 사회적인 성취가 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이신 분들은 화해하고 이제부터 또 다시 잘 만나보자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은 이제 외적인 상황, 우리 둘의 관계적인 거 말고 사랑 말고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한때예요.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된 게 없으니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연애에만 몰두하기가. 그래서 사실 커플은에서도 헤어질지 말지를 솔직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긴 했는데 사소한 얘기들을 잘 안 꺼냈다면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뭐 대출이 있었다, 뭐 빚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이 사람 계속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고민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이신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서로 잘 지내온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을 더 마련해야 된다라던가 궁핍해졌네? 이런 걸 알고 뭔가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좀 깨지는 그런 흐름은 보여져요.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회를 주고 잘 만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은 고쳐먹는데 사실 너무 그렇게 퍼주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회용 같은 경우에는 재회는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진중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 때문에 다가온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하심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갈자리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Pay attention to the preference라는 카드가 보여지네요. 어떤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시금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욕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더 게임 오브 러브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보는 그 상황이 내가 본 그 낙관적인 미래보다 더 성취 가능성이 없다던가 성공 가능성이 좀 희박한 그런 종류의 일일 수 있다는 걸 좀 경고하거든요. 하던 일은 다 마무리는 해야겠지만 좀 더 안 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셔서 플랜 C를 딴다 뭐 이런 것도 안 될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서 가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지금 내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마무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끌어다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원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조금 덜 하셔라 라고 보여지세요. 괜히 안 될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라고 보여집니다.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라는 카드도 보여지는데 지금 낙관적으로 보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 부진해도 잘 되겠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장 뭔가 나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발탁해주길 바란다던가 어떤 제안이 오길 바라신다던가 하시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노력을 계속 지속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던 일 정도는 꾸준히 하시되 그 이상의 노력을 더 투여하는 거는 하지 말라라고 카드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그 사람에게 계속 거래하고 싶다라고 푸시하기보다는요. 조금 나도 이 거래 계약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 상관없어. 그럼 하지 마. 약간 이렇게 아닌 척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지금은 내가 그 거래 계약에 전전긍긍한다라고 보여지니까 상대방이 나를 더 후려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조건보다 더 나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낮은 조건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전전긍긍해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게 좋은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지시는데, 다른 분들은 뭔가 사업적으로 이제 필드를 넓혀가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면 오히려 여기는 좀 좁혀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나가실 수 있는 흐름이네요. 물 쓰듯이 진짜 돈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소비도 좀 조심하셔야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방어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돈 쓰실 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 이직을 바라시는 분들은 합격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지만 현재 옮기는 게 나에게 그렇게 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시기에 옮겨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내가 만약에 재수할지 말지를 고민하셨다라고 한다면 재수를 결정하게 되는 흐름이긴 해요. 솔직히 카드상으로는 내가 안 될 거 알아도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되더라도 한 번만 더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재수하지 말고 현재 그 성적 그대로 가는 게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도 옮겨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 생각은 하시지만 당장 무리해서 옮겨가려고 하신다면 현재보다도 더 나쁜 곳으로 가실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도 사실 비슷해요. 사실 커플 운이라고 느껴지는 게 뭔가 내가 원래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원래 재회하려고 전 남친을 기다렸다, 이런 뭔가 구체적인 상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겠지의 어떤 이런 희망이 있으셨다면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상처 줄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짝사랑 중 아니면 전 남친 전 여친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줄 거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를 굳이 내가 왜 끌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녹록지 않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한때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뉴페이스를 굳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셔도 조금 그 사람을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사수자리님들이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신뢰로 쌓아가고 싶은 그런 인연으로서 대접을 한다면 상대방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사실은 아니죠. 재회운도 재회 자체는 되겠지만 나에게 좋은 인연인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시기에 무리해서 더 노력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좀 머리를 식히는 대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사수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낸스 앤 커리어, 그리고 엠프러스 카드. 와, 너무 부럽네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적금을
났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체가 너무 잘 돼서 매출이 쭉쭉 늘어난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새로운 수익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커리어가 잘 나오거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염소자리님들이 작년 여름, 가을부터 굉장히 커리어에 능하다라는 카드가 한 3개월에 한 번꼴로 제 생각에는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 잘 돼서 잘 풀려서 돈이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1월 첫 한 달 동안 뭔가 고분분투하고 고생하고 성과가 안 나와서 힘들고 이러셨다면 염소자리 분들은 이미 여유롭기 때문에 어디 놀러도 좀 가보고 싶고 안 가본 놀러 가시더라도 이전에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뭐 번지점프 같은 거 안 해보셨다면 그거 하시거나 패러글라이딩 안 해보셨다면 패러글라이딩 하신다던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뭔가 업무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사업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알 것 같아요. 나 이제까지 일 너무 열심히 잘해왔고 능력적인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은, 내 일은, 내 커리어는 안 망가져. 그래서 하던 대로만 하고 나는 사적인 영역에 그런 시간들을 더 가져야겠어 이번 한 달은 이러시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려고 할 것 같고 새로운 모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뉴페이스와의 뭔가 소개 이런 것도 가능해 보여요. 소개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콘텐츠 혹은 새로운 이제 직원을 뽑을까 말까 이런 것도 고려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고 이 시기에 그냥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가시기보단 우리 염소자리님들은 새롭게 무조건 도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전적으로 너무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사치스러운 거를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사셔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돈을 많이 쓰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지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취업운을 만약에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취업보다는 이제 커리어를 더 쌓아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자격증을 더 따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이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른데 연예인 지망생? 이럴까요? 딱 그 단어가 떠오른 게 이제부터 뭔가 좀 여자들한테 인기로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져요. 근데 엄청 대단하게 내가 스타가 된다는 솔직히 아니고 데뷔를 막 한 느낌에 가깝죠. 아니면 연습생 시작하는 그런 흐름. 꼭 연예인 지망생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예술성으로 먹고 산다, 춤추시는 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몸 쓰시는 분들, 내 매력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뭐 헬스 트레이너 아니면 보디빌더, 이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셔도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일반 직장인이에요, 선생님 이러신다면 그냥 일 열심히 하던 그대로 하시고 주말마다 어디 재밌게 놀러 가시면서 행복하신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운이면 사실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대인관계운도 좋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염소자리야 너 이렇게 잘 나간다며 나한테 좀 어떤 도움을 줘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누나처럼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어린 사람들에게 아니면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떤 염소자리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여지네요. 임신운이 보여집니다. 참 여러분. 제가 맨날 임신운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하면 댓글에 아이를 유산을 많이 했고 진짜 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아이가 생겨가지고 리딩해주신 대로 정말 잘 키워가 볼게요. 이런 댓글이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처럼 우리 염소자리님들도 임신을 만약에 바라고 있었다면 예쁜 아이가 개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경사로운 한때가 또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사 이직의 운이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놀러가는 흐름에 더 가깝고 이사 이직을 바라시더라도 당장은 그냥 둘러만 보고 오세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세요. 옮겨가는 건 아마 그 이후의 일이고 현재 있는 그 자리가 되게 기운이 좋은 것 같아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직을 바라시는 분들도. 이런 시기에 사실은 뭔가 일적인 것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꽃꽂이 같은 거 아니면 뭐 만들기 클래스, 베이킹 아니면 케이크 만들기 이런 거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신부 수업이라고 할까요? 물론 남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이 케이크 만들고 쿠키 구워주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여유로운데 할 게 없네? 이러신 분들은 뭔가 만들기 아니면 꽃꽂이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기긴 합니다만 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허접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인이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즐기는 한때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뭐 연애운이라고 하긴 그런데 사실 연애운이라 하기에는 좀 빈약한 한때이고요. 이제껏 SNS 같은 거 안 했다, 인플루언서 이런 거 내가 꿈도 안 꿔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SNS 시작해보세요. 근데 약간 어머니 임신하셨다면은 이제 임신에 관한 뭐 브이로그를 찍으신다던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하신다던가 그런 걸 하기에 좋고, 남자분이라고 하신다면 약간 여자분들이 좋아할 법한 거를 하시면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남자분이셔도 뭔가 남친 룩 같은 거를 어필을 하신다던가 이제 브이로그를 그냥 찍기보다는 남자친구가 해주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 찍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버 이제 막 엄청 네임드 분들 많으시고 몇천 명대 있으신 내담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거 봐드리다 보니까 사실 막 엄청 특별하지 않아도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사주상에 인기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시기적으로 좀 띄어지는 운에 노력을 하면 더 떡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싱글 연애운으로는 좀 아쉽다. 내 성에 차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귀엽게만 봐준다 정도인 것 같아요. 연하남, 연하녀가 나 좋다고 다가오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갈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울 건 없지만 내가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내가 덕을 보는 시기라기보단 내가 노력을 하는 시기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Make the Effort라는 카드도 보여지듯이요. 상대방은 지금 노력해야 되는 시기일 수가 있어서 내가 내조를 해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회를 바라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치 않은 재회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이전의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연하남, 연하녀일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서도. 그래서 재회를 바란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사실 지금 재회를 그렇게 막 바라는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지금 돈도 너무 잘 벌고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현재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싫어요. 근데 재회 자체는 더더욱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재회운은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대체적으로 풍요로운 한때를 보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 보이고요. 임신운 진짜 좋으시니까 만약에 바라셨다면 제가 임신운 항상 리딩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리는 게 된다 안 된다는 사실 많이 보이지만 이 임산부의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들어와도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영양 보충 잘 하시고 몸에 좋다는 뭐 붕어찜 그리고 뭐 한약 이런 거 다 챙겨 드시면서 원하시던 예쁜 아이 이렇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염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